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. 7월 22일 이 날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니까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중요한 장면들하고 또 세계사의 여러 사건들이 이날에 막 겹치더라고요. 네, 정말 흥미로운 날이죠. 우선 1894년 7월 22일 그 무렵 조선으로 한번 가볼까요? 1894년. 네. 자료에도 나오지만 동학농민혁명 중에 일본의 압박이 아주 거세지던 때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전주 화약으로 농민군하고 정부가 잠깐 숨을 고르나 했는데 일본은 계속 군대를 더 보냈죠. 네, 계속 증파하면서 조선 조정을 막 압박하고. 그렇죠. 결국 그게 청일전쟁으로 가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조선의 주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었군요. 네, 자료에 나오는 당시 외교 문서 같은 걸 보면요. 일본의 간섭이 아주 노골적이에요. 이게 그냥 청일전쟁 빌미 이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어떤 본격적인 힘겨루기 그 시작이기도 했고요. 힘겨루기의 시작. 네,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외세에 맞서려고 했던 그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2차 봉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거든요. 그렇군요. 나라의 운명이 참 위태위태했던 그런 시기였네요. 네, 정말 그랬습니다. 자,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요. 1950년 7월 22일로 가보겠습니다. 한국 전쟁이네요. 네, 전쟁 초기 대전이 함락된 바로 직후였어요. 당시 작전 지도나 보고서 같은 자료들을 보니까 국군이랑 유엔군이 계속 후퇴하면서 정말 마지막 보루. 네, 그 낙동강 방어선. 그렇죠.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모든 걸 걸었던 그런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부산을 지키려고. 맞습니다. 그 낙동강 방어선이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섬이 아니었죠. 자료 중에 그 참전용사들 수기를 좀 보니까 이 방어가 성공하면서 전쟁 초기의 그 절망적인 분위기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뒤집고 이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어떤 심리적인 전환점 이런 역할도 컸던 것 같아요. 심리적인 부분까지. 네, 여기서 버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인천 상륙작전도 가능했던 거고요. 그야말로 진짜 운명을 가른 방어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네요. 네, 다시 현재로 좀 더 가까이 와서 1987년 7월 22일 한국입니다. 87년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해죠. 네, 맞아요. 6월 항쟁하고 그 결과로 6.9 선언이 나왔잖아요. 직선제 개헌 약속.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았어요. 당시 신문 기사들 보니까 민주화 요구 시위도 계속되고 또 노동 현장. 네, 맞아요.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들에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파업이 막 연달아 일어났더라고요. 그렇죠. 이 시점이 참 중요한 게 한국 사회가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 요구하고 또 경제적인 권리 신장 요구 이 두 가지가 함께 분출하면서 사회 전체가 크게 변화하던 때거든요. 덩치랑 경제가 같이. 네, 그 자료 중에 연구 자료 하나가 지적하는 게 흥미로웠는데 1894년에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던 동학농민혁명 있잖아요. 네, 처음에 얘기했던. 네, 그 정신이 1987년에는 시민하고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모습으로 좀 현대적으로 발현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와,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도 있군요.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각이네요. 네, 인상적이었어요. 자, 그럼 같은 날 세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볼까요? 네, 다른 나라는 어땠을지 궁금하네요.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894년 7월 22일 프랑스입니다. 프랑스 1894년. 네, 이때 첨부된 당시 포스터 같은 걸 보니까 세계 최초의 자동차 경주가 열렸대요. 파리에서 루앙까지. 자동차 경주. 맞아요. 그 126km 구간? 네, 126km 증기차도 나오고 가솔린차도 나오고 경쟁했다는데 정말 신기하네요. 기술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경주가 아니었어요. 그 기술사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 행사가 자동차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, 네. 이것의 가능성을 대중들한테 확 보여준 되게 중요한 계기였다고 하더라고요.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거군요. 네, 그냥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제 경쟁하고 속도를 내는 어떤 새로운 문화 이런 걸 만들어냈고 또 이후의 자동차 산업이나 모터스포츠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줬죠. 기술이 문화를 이렇게 바꾸는구나
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흥미롭네요. 그런데 역사에 같은 날이 꼭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1942년 7월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기록을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. 1942년 바르샤바면 네. 보내주신 증언 자료들이 정말 참혹한데요. 나치 독일이 바르샤바 게토,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강제로 모아 살게 한 구역 있잖아요. 네, 게토. 거기 주민들을 트레블링카라는 절멸 수용소로 대규모 이송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.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이제 정말 극으로 치닫던 때네요. 네, 본격화되는 시점이었죠. 자료를 보면 첫날부터 수천 명이 끌려갔고 불과 몇 달 사이에 거의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죠. 30만 명.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. 근데 그 와중에도 그 게토 내부의 저항 조직 기록 같은 걸 보면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고 했던 그 처절한 몸부림이 보여요. 저항도 있었군요. 네, 이게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, 1943년에 있었던 그 봉기로 이어지게 되거든요. 정말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극단적인 시도와 또 거기에 맞선 저항,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7월 22일 하루에 담긴 여러 기록들을 쭉 훑어보니까요. 정말 한쪽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는가 하면 네, 다른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축하하는 경주가 열리고 바로 그 옆에서는 정말 끔찍한 조직적인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본 이 다양한 자료들이 딱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역사가 절대 그냥 하나의 줄거리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. 투쟁도 있고 진보도 있고 또 비극과 성취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시대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. 네,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어쩌면 우리가 이 다양한 역사의 조각들 속에서 계속 찾아야 하는 건 결국 시대나 장소를 넘어서 인간이 계속 추구해온 가치들, 뭐랄까 자유, 존엄성,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런 끊임없는 희망.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,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네, 자유, 존엄, 희망. 오늘 7월 21일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가치들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